SQL이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제가 DB와 DBMS를 설명할 때 DB는 데이터를 담는 통이고 DBMS는 이러한 데이터가 담겨 있는 통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입력하고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SQL입니다. SQL은 Structure Query Language의 약자이고요. 즉 SQL이 데이터베이스가인 것은 아닙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QL에는 어떠한 구문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DDL, DML, DCL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DDL은 무엇이냐? 데이터 정의 언어, Data Defined Language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언어로 테이블 및 스키마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명령어로는 create, alter, drop, truncate 4개가 있고요. create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또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알터무는 테이블을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럼 데이터가 생성되었으면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명령이 drop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uncate트 구문은 테이블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것으로 이는 데이터를 지운다라는 개념의 어떤 delete와 약간 비슷하지만 delete는 하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지만 truncate는 테이블을 초기화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데이터가 없었던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DML은 무엇이냐? DML은 데이터 조작 언어입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의 약자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 입력,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select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insert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할 때에는 update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delete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CL이 있는데요.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로 데이터 제어 언어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그랜트는 특정한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고요. 리보크는 특정한 수행 권한을 삭제하는 명령입니다. 커밋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령을 냈을 때 이 명령을 완료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명령이고요. 롤백은 현재 작업 중인 것을 취소하거나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언어 타입이 있고요. 이 세 가지에서 저희가 이번 책에서 주로 다루게 내용은 DML 관련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왜 SQL을 배워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년 대비 우리의 매출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현재 우리의 제품이 계절별로 얼마나 잘 팔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매장이 각 지역에 퍼져 있는데 어느 지역의 매출이 그리고 어느 상품이 잘 팔리나요? 또 고객 1인당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어떠한 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데이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를 보려면 저희가 아까 데이터가 어디 저장돼 있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SQL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SQL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한번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SQL 방식의 DB에 저장되어 있다.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부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 뭐 NoSQL이나 또는 기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SQL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뽑으려면 SQL 문법에 맞게 컴퓨터에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요. 데이터의 분석의 시작은 데이터 추출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우선 추출해야 그 추출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SQL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SQL의 장점이 SQL 방식이 아닌 데이터를 추출,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NoSQL이나 뭐 하독 같은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조회할 때도 SQL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SQL을 한번 배워놓게 되면 다양한 곳에 다양한 형태의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사용자가 SQL 명령 하나를 실행했지만 실제로 이 SQL은 하드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NoSQL로 사용할 수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DB에는 뭐 웹로그라든가 게임 로그, 회원 정보라든가 상품 목록 같은 다양한 데이터가 목적에 맞게 저장돼 있고요. 저희는 SQL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QL 언어가 과연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 네, 현재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스택 오버플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2021년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SQL이 이제 네 번째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SQL이 네 번째 등극이 되어 있지만 과거부터 이런 그 서베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항상 SQL은 상위에 있었습니다. 즉 SQL이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항상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다. 즉 배워두면 여러 가지 뭐로 쓸모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SQL을 왜 배워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번 책에서는 이런 것을 학습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가면 실습에서 주식 데이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또는 3일 연속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 그리고 이러한 3일 연속 데이터 중에 5% 이상 하락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상승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가 뒷 SQL에서 배우는 이론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제 1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단에서 DB와 DBMS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왜 SQL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DB를 저희가 공부하는 만큼 DBMS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아주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현재 데이터가 가장 최신임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무결성을 유지하고 네, 여러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하다 보니까 보안의 부분에서도 매우 강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 시스템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 즉 행과 열이란 거에서 열에 대한 어떤 그 컬럼의 속성으로서 현재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길이는 무엇인지 등 이러한 표준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2장 실습용 데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